도널드 트럼프 정부 2기의 국가안보 전략이 공개되면서 향후 미국이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동맹을 어떤 방식으로 재편하며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을 어떤 위치에 놓을지에 대한 미국의 본심이 드러났습니다. 문서는 29쪽에 불과하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어느 때보다 직설적이고 노골적입니다. 문서 전반은 점잖은 표현을 가장하고 있으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미국 우선주의라는 트럼프 특유의 정서가 깊게 새겨져 있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미국은 세계의 방패 역할을 더 이상 하려 하지 않으며 그 비용을 동맹에게 이전하겠다는 선언입니다. 동맹을 지킨다는 미국의 과거 이미지 대신 동맹이 미국을 위해 돈을 내야 한다는 새로운 규칙을 강요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첫 번째 시험대는 한국입니다. 트럼프는 이번 NSS에서 미국이 더 이상 아틀라스가 아니라고 선언했습니다. 아틀라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어깨로 지구를 떠받치는 거인입니다. 트럼프는 이 비유를 통해 미국이 세계 안보 비용을 대신 떠안는 시대는 끝났다고 못 박았습니다. 미국의 글로벌 전략 비용을 동맹에게 전가하겠다는 의도입니다. 그 심장부에는 돈 문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나토 동맹국들에게 GDP 대비 5%의 국방비를 요구했던 일을 자랑스러워하며 한국과 일본도 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당연하다는 메시지를 깔아두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협상 레토릭이 아니라 이번 NSS에서 전략적 원칙으로 제시된 내용입니다. 즉, 앞으로 미국은 돈을 더 내라는 압박을 매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 전략 문서의 근거를 들며 상시적 요구로 만들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미국이 동맹에게 감당하라고 요구하는 분야의 범위가 크게 확장됐다는 점입니다. 단지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를 더 부담해야 한다는 수준이 아니라 제1도련 전체의 전략 유지 비용을 아예 동맹들이 함께 떠안으라는 요구입니다. 제1도련은 일본 규슈에서 대만, 필리핀으로 이어지는 대중 봉쇄선이며 그 중앙에 한국이 자리합니다. 트럼프는 명확히 말했습니다. 제1도련 어디에서든 침략을 저지할 군대를 구축하겠다. 그러나 미군 혼자 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은 앞으로 한국이 미국 전략의 비용을 훨씬 더 많이 지불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미국 스스로도 이 지역에서의 전략적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비용을 자신들이 부담할 생각은 없다는 뜻입니다. 이 문서에서 눈에 띄는 점은 북한이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트럼프는 중국을 압박하는데 대부분의 지면을 할애하며 한국 안보의 가장 직접적인 변수인 북한 문제를 전략 문서에서 사실상 삭제했습니다. 이는 한국에게 여러 신호를 보냅니다. 첫째, 미국의 전략적 시선이 완전히 중국 중심으로 이동했다는 점입니다. 둘째, 한국의 안보 문제를 미국이 별도로 고려하기보다 중국 견제 전략의 구성 요소로 편입시키려 한다는 점입니다. 한국 입장에서 이는 심각한 변화입니다. 미국이 북한을 주요 위협으로 보지 않는다면 미국의 방위 공약 또한 그만큼 느슨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해서는 한국이 필수적이지만 북한 문제만 놓고 보면 더 이상 한국을 핵심 대상국으로 보지 않는다는 위험한 이중구조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에게 더 많은 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결국 중국 억제 전략의 핵심 비용을 한국이 대신 감당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트럼프 정부 일기 때 미국이 50억 달러라는 과도한 방위비 인상을 요구했던 일을 기억하는 한국인들은 이번에도 비슷한 패턴이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그러나 이번 NSS는 당시보다 훨씬 정교하고 구조적입니다. 이번에는 미국의 전략 문서에 동맹 부담 증대를 박아넣어 정당성을 공식화했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나올 국가방위 전략과 기타 군사 문서, 심지어 미 의회 예산 보고까지 동일한 언어로 한국의 부담 증가를 요구하도록 설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트럼프식 부담 전가는 이제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미국의 전략적 원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완전히 다르게 짚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이 더 내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미국이 내지 않은 비용이 너무 많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주둔하면서 실제로 부담해야 할 정당한 주둔비는 지금의 방위비 분담 논의를 근본적으로 다시 보게 만드는 문제입니다. 현재 한국은 연 1조 5천억 원가량을 부담하고 있지만 동일한 규모의 해외 장기 주둔기지를 미국이 스스로 운영한다면 실제 지출해야 하는 금액은 전혀 다른 수준이 됩니다. 평택, 오산, 군산 등 총 5,200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기지부지 비용만 해도 연 4조 5천억에서 6조 원에 이르고 주둔 인력 인건비 가중 비용은 연 6조에서 8조 원에 달합니다. 여기에 기지 운영 및 SOC, 기반시설 유지비가 연 2조 5천억에서 3조 원이 더해지며 전략자산 순환 배치 과정에서 주한 전진기지 덕분에 미국이 절감하는 비용까지 포함하면 연 1조에서 2조 원의 가치가 추가됩니다.
결국 총합은 연 14조 5천억에서 19조 원으로 미국이 실제로 부담해야 할 정당한 주둔비는 한국이 내는 금액의 10배가 넘습니다. 이 구조는 한국이 미국의 안보 고객이 아니라 세계 최강국이 전략적 거점을 유지하도록 결정적 편익을 제공하는 국가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시금 한국에게 더 내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실제로 비용을 내야 하는 쪽이 누구인지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게 만듭니다. 동맹은 파기나 갈등을 의미하지 않지만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핵심 요소는 공정한 비용 분담입니다. 미국은 한국 덕분에 동아시아 작전 반경을 확보하고 중국 견제 구도를 공고히 하며 전략자산 운용 비용을 대폭 절감해왔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동맹 상대가 아니라 미국 전략을 성립시키는 필수 기둥이며 미국은 이 전략적 이익에 합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지 성찰해야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방위비 협상은 한국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과거 구조에서 벗어나 한국이 정당하게 받아야 할 전략적 지대료를 요구하는 단계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주한미군은 동맹의 상징일지 모르지만 그 비용만큼은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계약의 언어로 다시 계산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주한미군은 단순히 한국 방어군이 아닙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핵심적인 전진 배치 인프라입니다. 미국은 한국 땅을 이용해 전략자산을 전개하고 감시정찰 인프라를 구축하며 주일미군과 괌, 오키나와 필리핀을 연결하는 작전망을 조율합니다. 이 전부가 중국을 겨냥한 억제체계의 일부입니다. 즉, 한국의 안보 비용이 아니라 미국의 글로벌 패권 유지 비용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더 부담해 라는 주장을 제기하기 쉬운 구조입니다. 예컨대 미군이 사용하는 항만 확장, 해병대의 긴급전개 능력 보강시설, 미사일 방어망 연동장치, 전쟁 발생 시 연료 및 보급창고 확충, 괌이나 일본과 연결되는 지휘통제, 네트워크 유지 등은 어디까지나 미국이 필요로 하는 인프라이지만 한국 땅에서 운영되므로 비용을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가 등장합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국방비 5%의 실질적 의미는 한국에게 미국의 중국 억제 전략 비용까지 함께 부담하라는 것입니다. 이 구조는 주한미군의 작전 목적이 애초부터 한국 방어보다 더 넓은 영역을 다루도록 변화한 데서 비롯됩니다. 트럼프는 이러한 변화를 이용해 더 많은 비용을 한국에게 청구할 명분을 확보하려 합니다. 트럼프의 국가안보 전략은 한국에게 새로운 시험을 던지고 있지만 2017년처럼 일방적으로 끌려갈 이유는 없습니다. 한국의 국가 역량은 이미 미국 스스로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세계 10위권으로 도약했고 독자 무기 기술을 빠른 속도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력은 세계 공급망의 체중심이며 한국의 군사력은 이미 강대국들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한국의 이러한 역량은 미국에게도 전략적 필수 요소입니다. 미국은 감시, 정찰 인프라, 극동 병참망, 미사일 조기 경보 체계, 정구작전 지휘 지원, 전략자산 순환 배치 등에서 한국의 지리, 기술, 인프라적 가치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즉, 한국은 미국에게 단순한 돈 내는 동맹이 아니라 미국 전략 전체를 성립시키는 핵심 기둥입니다. 한국 없이는 미국의 제1도련 전략 자체가 붕괴합니다. 특히 제1도련 전략에서 한국의 위치는 더욱 절대적입니다. 일본은 헌법 문제와 정치적 제약으로 군사적 제약이 많고 대만은 위험도가 높으며 필리핀은 군사 인프라가 충분치 않습니다. 결국 미국이 믿고 활용할 수 있는 전략적 공간은 한국뿐입니다. 한국은 동북아에서 가장 강력한 지상, 해상, 공중감시 능력을 갖춘 국가이며 미군이 가장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지와 항만을 제공합니다. 미국이 한국을 잃으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자체가 뿌리부터 흔들립니다. 트럼프가 한국을 압박하면서도 NSS에서 한국의 역할을 필수라고 명시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압박과 의존이 공존하는 구조는 한국에게 오히려 협상력을 제공합니다. 한국은 미국처럼 전략 문서 속에 부담 전가를 새겨 넣을 수는 없지만 한국의 위치가 가진 전략적 무게를 실질적 협상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한국이 향후 가야 할 길은 명확합니다. 동맹은 유지하되 거래적 동맹으로 전락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국은 정당한 분담은 감수하되 과도한 청구에는 단호하게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전략적 필요성과 미국이 얻는 이익을 미국 정부와 의회에 정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한국은 미국의 중국 견제 전략에 어디까지 참여할 것인지 스스로 기준을 정하고 동맹이라는 이유로 무한정 비용을 떠안지 않아야 합니다. 한국의 자체 방위 능력이 강화될수록 미국은 한국과의 협상에서 더욱 신중해질 것입니다. 미국도 한국이 단순한 고객이 아니라
전략적 파트너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NSS는 한국에게 또 한 번의 시험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2017년처럼 끌려갈 이유가 없습니다. 한국은 동맹의 핵심이며 제일 도련의 중심입니다. 이제 한국은 전략의 주체이며 스스로 협상 테이블을 뒤흔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국가입니다. 트럼프야, 매년 주둔비 19조씩 내고 말해라. 이상 시온TV였습니다. 빛이다 세상을 비춘다 한마음으로 외쳐 진실을 향해 시온TV